안녕하세요. 예고편 분석 내피셜 맛집 드라마 토크입니다. 협상의 기술 9, 10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정말 제가 내피셜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렇게 소름이 끼칠 줄은 몰랐는데요. 제가 9화 예고편 분석 내피셜을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맞아떨어져서 정말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송지식 회장과 등산을 한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과 윤준호는 초고속 승진의 기회가 맞았다는 점, 그리고 산인그룹이 임원진이 굉장히 썩어 있다는 점들도 모두 이번 회차에서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기를 제 영상을 보고 9, 10화를 보신 분들이 진정한 위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먼저 제가 앞서 내피셜 했던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봐주셔도 저는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제가 예고했던 부분과 더불어 이 사건과 이 장면들에 대한 분석들을 가지고 리뷰를 할 거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 본 후에 11화 예고편에 대한 분석 내피셜을 돌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갑시다. 먼저 제가 내피셜을 돌린 것 중에 적중했던 첫 번째 장면은 송지식 회장과 윤준호 팀장이 함께 등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는 건데요. 역시 정확했죠. 송지식 회장에게 있어서 등산은 회사의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 자리가 맞았습니다. 이 부분을 9화 초반부터 친절하게 가르쳐 주길래 제가 너무 놀랐는데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 저도 놀랐고 드라마 속 임원들도 송지식과 윤준호의 등산을 두고 놀라는 상황들이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송지식 회장은 자신과 함께 산에 오른 윤준호에게 나이가 들면서 힘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송지식 회장의 이 대사가 참 많은 걸 의미한다고 봤는데요. 제가 분석한 송지식 회장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왔을 것이고 그들 중 네 사람과 네 사람이 아닌 사람을 항상 확인했을 것입니다. 즉 송지식 회장은 피하 식별을 명확히 하면서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원하는 바들을 흔들림 없이 이루었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송지식 회장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송지식이 98% 빌런이 확실하지만 송지식은 분명 실력과 능력은 물론 사람을 보는 안목도 탁월했을 것입니다. 송지식은 단순히 공사판에서 아파트만 짓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대기업 회장까지 낸 사람입니다. 즉 굉장히 자수성가한 인물이죠. 그가 이뤄온 성취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의 기술 9, 10화를 통해 제가 느낀 송지식 회장은 분명히 늙었고 눈이 어두워진 얼마 남지 않은 기업인으로 보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산인그룹이 처한 위기 때문인데요. 산인은 윤준호 팀장이 오기 전에는 무려 1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이 있었고 아직까지 2조 5천억 원이라는 빚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산인건설 매각에 선방을 하지 못했다면 주가가 폭망할 수 있었던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까딱하다가는 회사가 351 펀드에 넘어가고 송지식은 잘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죠. 사실상 바닥까지 온 상태인데요. 정리하자면 산인그룹을 여기까지 일군 사람은 송지식 회장이긴 하지만 회사가 이 지경까지 내몰린 책임도 경영자 송지식에게 있고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도록 인사를 단행한 책임도 송지식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직도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건설을 향한 야욕을 버리지 못해 급하게 빌런 이훈민 전 산인건설 대표를 불러다가 쓰는 것도 송지식은 이제 진짜 한물 같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9화에서 송지식 회장은 산에서 윤준호에게 자신은 사람들이 무슨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훤히 보인다고 하면서 또 그걸 안다고 또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윤준호는 좀 헷갈린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즉 헷갈리니까 이번 테스트를 통해 윤준호를 더 제대로 알고 싶었던 거겠죠. 도대체 윤준호의 무엇을 보려고 하는 것일까요? 실력은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송지식 회장이 윤준호에게 보고 싶었던 것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피하 식별이겠죠. 곧 내 사람이냐 내 사람이 아니냐. 사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협상의 기술 드라마는 매 화마다 제목을 굉장히 잘 뽑는데요. 이번 협상의 기술 9화의 제목은 방향이었습니다. 이 방향이라 함은 각 사람마다 자신이 하는 그 결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쉬운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한 임원들의 방향성이었죠.
권력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태수 전무 라인을 타다가 윤준호가 임원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이동준 상무 라인으로 갈아타는 모습. 사실 송재식 회장이 다 보인다는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이처럼 자신의 이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힘이 있고 나에게 필요가 있을 땐 그는 나의 동지요,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그가 힘이 사라지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송재식 회장은 너무 많이 봐왔기에 그들이 가는 방향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적어도 윤준호는 그런 사람들과는 같은 방향이 아닌 것을 인지했을 겁니다. 그럼 조금 복잡한 송재식 회장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송재식 회장은 이미 비움 D&I에 팔아버린 건설을 다시 하고 싶다는 업계 특성상 굉장히 잘못된 방향을 선택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 회차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산인이 건설을 팔았다는 것은 5년간 건설업을 쉬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산인은 건설업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 업계 특성상 관례인데요. 이걸 뒤집기 위해 송재식 회장은 하태수 전무를 이용하여 공사판에서 일하던 이윤민 산인건설 전 대표를 불렀던 것입니다. 송재식은 이윤민에게 골프장을 저렴하게 사도록 지시한 뒤 그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게 하고 5년 뒤에 이윤민 전 대표가 세운 그 아파트를 시작으로 산인이 다시금 건설업을 하겠다는 아주 변칙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자신의 야욕을 채우려고 했죠. 참 안타깝게도 이것이 조금 더 복잡한 송재식 회장의 방향이었습니다. 이훈민 입장에서도 다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송재식 회장의 부름을 받아 골프장 매입자로서 다시 건설업계 대표로 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고, 하태수 전무 역시 자신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더라도 어떻게든 윤준호의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겠다는 그 방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죠. 이 드라마에서 가장 복잡한 인물인 윤준호 역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윤준호는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해야 임원을 빨리 달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송재식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했으니까요. 이번 그린뷰 골프장 매각 미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윤준호는 모든 것을 파악한 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윤준호의 방향은 결국 자신이 가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던 대로 소신을 지키며 M&A 협상 전문가로서 송재식 회장의 사람이기보다는 자신의 초고속 승진보다는 우선 산인그룹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여 그 길을 묵묵히 갔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향을 선택하면서 윤준호의 바람처럼 임원이 되는 계획에는 결과적으로 차질이 좀 생겼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사적 복수를 향한 방향도 흔들림 없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방향이라는 주제는 드라마를 보는 저에게도 매우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드라마 속에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 드라마가 저는 진짜 너무 좋은 작품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10화의 제목은 로열티였는데요. 이 로열티는 일반적으로는 사용료, 저작권료와 같은 특정한 권리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이번 협상의 기술 9, 10화를 연결해서 본다면 건설을 매각한 산인은 향후 5년 동안은 건설업을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산인이 가진 건설에 대한 저작권을 비움 D&A 회사에 비싸게 팔아 넘겼죠. 5년 후면 다시 건설업을 법적으로는 뭐 할 수는 있지만 업계 예우상 해서는 안 되는 액션이었습니다. 즉 송재식 회장은 비움 D&I의 로열티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매우 비겁하고 치사한 짓을 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산인그룹에서도 매우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알아챈 윤준호는 비움 D&I 지현우 대표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이를 막아 세우면서 송재식 회장의 야욕이 꺾이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윤준호의 초고속 승진 티켓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열티는 사람에게 적용하면 충성의 의미로 쓰이고요. 회사나 브랜드에 적용하면 고객의 친밀성과 신뢰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의 기술 9, 10화의 내용에는 이러한 뜻이 거의 모두 다 포함되어서 나오는데요. 우선 송재식 회장이 이번 골프장 매각 사건을 통해 윤준호에게 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로열티, 충성심이죠. 적당히 회장의 의중을 파악했다면 윤준호는 골프장 모든 직원들을 다 해고하고 적당한 가격에 골프장을 윤민에게 팔아 넘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윤준호는 어쩌면 임원이 바로 되었겠죠. 하지만 윤준호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향이 옳다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송지식 회장에게는 물론 산인그룹에 있어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봤던 것이죠. 송지식 회장이 원하는 바를 해주게 되면 윤준호는 송 회장의 사랑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결국 산인그룹의 로열티를 깎아내리는 일이 될 것이고 이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윤준호가 결정한 것은 송재식 회장을 향한 로열티보다 산인그룹의 로열티를 지키기 위해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송재식 회장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사람은 힘을 가지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예나 지금이나 가장 강력한 권력인 인사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대의나 명목보다도 자신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조직을 위해야 한다, 사람에게 충성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 기준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지식 회장 역시 산인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나에게 충성하라는 의중을 표출한 것이죠. 하지만 윤준호는 어쩌면 다시는 오지 못할 그 달콤한 유혹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그냥 하던 대로 가던 길을 가는 것이죠. 곧 산인그룹에 11조 원을 조달하는 일,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에도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 수많은 결정 앞에서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걸 잠시나마 돌아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예상했던 부분 중에 적중했던 것은 바로 윤준호가 팀장에서 바로 임원을 다는 것은 초고속 승진이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윤준호 팀장이 초고속 승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 나름대로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현재 산인그룹 임원들의 이 액면가 나이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윤준호의 나이가 어리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다른 회사의 인사 조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요. 적어도 이 드라마 속 산인그룹의 상황을 봤을 때 윤준호는 현 임원들에 비해서 훨씬 나이가 젊어 보이고 또 다른 임원들에 비해서는 거의 혼자서만 일하면서 결정적으로 회사를 살리는 일에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윤준호가 산인에서는 초고속 승진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9화에서 바로 이 부분을 하태수 전무가 송재식 회장에게 약간 반발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팀장에서 이사회 임원까지 오른 케이스는 없었다고요. 또 이사회 소집을 해서 다른 임원들의 생각도 들어보자는 등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이 반항들을 해보지만 사실 송지식 회장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말이죠. 아무튼 윤준호 팀장이 만약 진짜 임원이 되었다면 초고속 승진이 맞다는 걸 이 드라마에서 답을 해줘서 참 놀랍고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놀랐던 부분은 최진수 인턴의 정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9화와 10화를 통해서 이 최진수 인턴이 말하는 장면들을 보면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최진수 인턴은 이번에 골프장 매각을 위해서 처음 방문한 이후에 이 그린뷰 이형택 대표에게 대표는 교체됩니다 라고 말해주고 이제 돌아올 때 최진수 인턴이 자꾸만 이건 불공평한 것 같다 라고 말한 뒤에 갑자기 이런 식이면 나는 이제 대표 안 하겠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임원이 되고 싶어하는 윤준호에게 당신은 왜 임원이 되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최진수 인턴이 윤준호에게 직접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대표하기 싫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상징적으로 윤준호에게 당신은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하는 임원을 왜 하려고 하느냐, 어떤 의도가 있어서 임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모두가 그 책임지려고 하는 자리 안 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근데 당신은 왜 하고 싶어 하느냐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드라마 전체적인 복선과 같은 메시지로도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싫은데 너는 이걸 왜 하고 싶어? 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진짜 대박은 이번 협상의 기술 9, 10화에서 윤준호는 임원이 무조건 될 수 있는 길을 포기했고요. 오순영 변호사의 친구 정의의 본주 재무과장은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죠. 어쩌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높은 자리, 안정적인 자리를 포기하는 데는 저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최진수 인턴이 대표 안 하겠다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아마도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서 차기 대표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알려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최진수 인턴은 회사 전반을 경영하는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지금 산인에서 배우는 단계인데 결국 그는 대표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과 대표가 되었을 때 짊어져야 할 커다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장면, 대표 안 하겠다라는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분명 98% 정도는 최진수 인턴이
충분히 잘 사는 사람이고 그는 결국 기업을 책임져야 할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예상했고 많은 분들이 충분히 예측하신 것처럼 윤준호가 임원이 된다는 소문에 회사 내 정치 변화가 일어났고 그동안 열심히 하태수 전무의 라인을 탔던 사람들이 이제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이동준 상무에게 줄을 서고 있는 장면들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었던 건 임원들마다 하는 소리가 저는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죠 라는 이 말을 굉장히 돌려서 하는 부분들이 전 재밌었는데요. 특히 여기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 이 산인 회사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회사를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임원들이 저마다 하는 일은 없는데 자기 자리에만 급급하고 있을 만큼 썩어 있다고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최진수 인턴의 시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러한 회사 내 정치적인 상황을 송재식 회장도 다 아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윤준호가 임원이 된다는 말에 하태수가 굉장히 싫은 태를 막 내잖아요. 그때 송재식 회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하전 뭐야 하면서 그거 막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일에 좀 신경 쓰라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송재식 회장은 하태수 전무에게 회사 내에서 정치를 좀 적당히 하고 진짜 산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산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변칙적인 양아치 같은 방법이라는 것이 좀 어이가 없었지만 암튼 산인은 썩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번 협상의 기술 9, 10화의 메인 빌런인 이형택 대표나 산인그룹 송재식 회장이나 다 비슷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회계장부를 따로 만들어서 캐디 교육비 30만원씩을 받아 무려 10억 원을 횡령한 이형택 대표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골프장을 인수하여 건설업을 하게끔 한 뒤 나중에는 상도 고모가 없이 아주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다시 건설업을 하고자 했던 송재식 회장이나 똑같아 보였습니다. 또한 공금을 자기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의한 대표나 그 공금으로 개인 식비로 이용했던 불의한 직원들이나 참 똑같이 썩어 있었고 윗물이 썩어 있으니 아랫물도 함께 썩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송재식 회장이 썩어 있으니 하태수 전무를 비롯한 그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썩어 있을지 참 그 내막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번 9, 10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니 산인그룹이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토록 썩은 조직 내에도 산인그룹엔 윤준호가 이끄는 M&A 팀이 있었고 그린뷰 CC 골프장에도 정본주 재무과장이 있었습니다. 마땅히 유지보수와 개선이 되어야 할 골프장 시설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카트가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에 손님 얼굴이 크게 다치고 캐디 문진이가 병원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표는 이 일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열심히 일을 했던 캐디 문진이가 모든 덤탱이를 써야 했죠. 평범한 서민에게 있어서 1억 원이라는 엄청난 합의금이 나왔는데 회사가 도와주지 않았기에 정본주 재무과장은 그간 30만 원씩 캐디 교육비로 받았던 예치금으로 1억 원의 합의금을 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형택 대표의 10억 원 횡령도 알게 되고요. 정본주 과장은 9화에서 그 캐릭터 설명이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예나 지금이나 정의를 위해 자신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친구 문진이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이형택 대표도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본주 과장이 내부 고발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협상의 기술 90화는 이형택 대표처럼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오히려 친구를 위기에서 돕기 위해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지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직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이런 정의로운 사람들, 사회 곳곳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진짜 리더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90화에서 유심히 봤던 장면은 조범수 이사가 지속적으로 했던 말과 송재식 회장의 말이었는데요. 조범수 이사는 윤 팀장 잘 되겠네, 윤준호 많이 크겠다, 임원으로는 안 끝나겠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조범수 입장에서는 사람 눈치 안 보고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실력이 있으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윈윈 전략을 취하는 윤준호가 큰 그릇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조범수 이사의 말 속에는 고작 회장의 눈에 잘 보여서 임원 자리 하나 받는 수준의 그릇이 아니라 윤준호는 진짜 산인그룹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있는 존재로 봤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준호가 송지식 회장을 찾아가서 그린뷰 골프장 보고를 하고 난 뒤에 결국 딜을 없는 과정에서 이제 한 소리를 듣잖아요. 얘는 임원감은 아니다 라는 말. 이 말에도 저는 중의적으로 들렸는데요. 하나는 윤준호 니는 내 밑에서 임원으로는 일 못한다 라는 말과 동시에 윤준호 니는 임원을 통제하는 회장감이다 라는 말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지식 회장이 윤준호를 자신과 동등한 수준의 경영자로서 큰 물에서 놀 수 있는 자질로 윤준호를 봤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윤준호의 결정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요. 결국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권력의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옳은 방향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고 진짜 뭔가 일을 낼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윤준호는 송지식 회장 밑에서 놀 임원감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9, 10화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11화 예고편에 대해서 내피셜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10화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윤준호는 마침내 자신의 복수를 실현시키려고 하죠. 그와 동시에 하태수 전무는 더 이상 윤준호를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서 윤준호 아웃을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산인 감사팀으로 날아온 한 장의 봉투, 그 속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윤준호에게 보낸 서류였고 그 내용은 과거 전보제약에서 윤준호에게 주주총회에 참석하라는 초대장이었죠. 그리고는 바로 감사팀에서 윤준호의 책상을 털었고 감사팀에서 본격적으로 윤준호를 특별 감사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윤준호는 매우 살벌한 눈빛으로 변하더니 내가 작전을 했단 말이네요 라고 말하며 10화가 끝이 납니다. 사실상 이제 협상의 기술이 단 2화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윤준호의 과거와 그의 복수가 시작될 일만 남았죠. 예고편의 시작은 전보제약에 대한 서류를 누군가 보고 있고 윤준호는 전보제약에 대해서 M&A 팀원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상 전보제약에 대한 내용은 아주 조금씩만 언급이 되었었고 그것도 윤준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사건인지 잘 알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협상의 기술 11화에서 그 모든 내막들이 윤준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하태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이거 숨기려고 온 거네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태수는 끝까지 윤준호를 주가 조작범으로 몰고 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전에 송지식 회장이 윤준호를 살짝 떠볼 때 네가 그 주가 조작하지 않았냐 라는 말을 하면서 나왔었고요. 또 이번 협상의 기술 9화에서도 골프장 구매자로 깜짝 등장한 이훈민 전 산인건설 대표도 자신이 노네임 베이스로 진행했던 이유를 들면서 누가 이 정보를 밖으로 세계에서 주가 조작 해먹을까봐 이 노네임 베이스로 진행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인 말들까지 서슴없이 윤준호에게 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태수 전무는 아주 조금씩 윤준호는 나쁜 사람이다. 윤준호는 무서운 사람이다. 윤준호 때문에 누군가는 목이 날아갈 수 있다. 윤준호는 또 주가 조작을 해먹은 놈이다. 뭔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외국으로 징계차 나간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여론전을 많이 펼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칼을 쓰겠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박혁권 배우님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분이 전보제약 고병수 대표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태수와 윤준호가 함께 있는 이 장면은 과거 2022년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즉 하태수와 윤준호는 과거 전보제약 대표를 만났을 때를 회상하며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하태수 전무가 M&A 쪽을 담당하고 있었고 윤준호는 하태수 전무 밑에서 일하는 팀원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때 윤준호는 전보제약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괜찮았기에 산인이 전보제약에 투자한 것을 옳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보제약에는 산인을 향해서 특히 이 윤준호를 향해서 뭔가 숨기는 비리가 있었고 그걸 뒤늦게 알게 된 윤준호는 하태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산인은 전보제약에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산인이 전보제약에 투자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처음에 전보제약을 추천했던 윤준호가 분명 정보를 흘렸을 것이라며 하태수가 송지식 회장을 찔러서
윤준호가 결국은 산인그룹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결국 그 형도 잃고 자기 아내와 딸도 잃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준호는 확실히 처음에 봤을 때 전보제약에서 다 말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좋다고 추천을 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뒤늦게 알게 된 문제로 인해서 하태수에게 보고했지만, 그래서 하태수가 전보제약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 문제가 끝난 줄 알았지만 정보가 새어나가면서 윤준호가 큰 타격을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진짜 대박은 이번 협상의 기술 9-10화에서 완전히 라인을 갈아탄 조범수 이사가 M&A를 하다 보면 유혹이 많죠 하면서 슬쩍 하태수를 떠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곧바로 하태수는 지금 나 의심하는 건가? 하면서 바로 나를 세우는 하태수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조범수 이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전보제약 주가 조작 사건의 진짜 범인이 윤준호가 아니라 그 당시 M&A를 총괄하고 있었던 하태수 전무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보제약 문제가 M&A 팀에도 퍼지게 되자 우리 순수한 청년 최진수 인턴은 팀장님 아니죠? 라고 묻는데 그의 얼빠진 얼굴에 대놓고 다른 팀원들의 설명이 나오거나 아니면 윤준호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를 안심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이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전보제약 고병수 대표는 윤준호 팀장의 형 윤주석을 따로 만나서 뇌물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딱 이 장면만 봤을 때는 이때 당시에도 하태수가 윤준호를 잡기 위해서 전보제약 고병수 대표를 이용하여 윤준호 팀장의 형 윤주석을 따로 만나게 그가 주식을 마구 사들일 수 있도록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순간 나오는 윤준호의 표정을 보면요, 윤준호에게는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윤준호는 어차피 여기에 다시 돌아온 이유가, 본사에 돌아온 이유가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풀고 죽은 형의 복수를 갚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치 윤준호의 표정은 드디어 내 함정에 걸려들었구나 하는 표정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M&A 팀은 차례대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순영 변호사가 파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광민정 과장은 비서실에서 일하는 동기 신지수를 통해서 윤 팀장 이번에 못 빠져나가 라는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요 라는 말도 나오는 이 상황에서 송재식 회장은 이동준 상무에게 글마음 있나?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이동준 상무가 상당히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태수 전무는 전방위적으로 윤준호를 완전히 코너로 몰고 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급기야 이사회까지 소집되어서 윤준호를 해고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준호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누명을 벗고 하태수 전무가 있던 만행을 드디어 온 천하에 까발릴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하태수 전무와 그 일당들은 분명 산인 내에 있다고 제가 생각했는데요. 약간 노선을 갈아탄 조범수의 모습을 보니 오히려 하태수는 이 산인 그룹 내가 아니라 사무엘 펀드와 손을 잡고 윤준호를 보내고 윤준호의 형을 죽이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협상의 기술 11화에서는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전보제약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매우 기대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11화 예고편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감상과 뇌피셜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토크였습니다.